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또 뜨거운 이슈를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하여튼 빌라를 우리가 무제한 사드리겠다. 비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주로 통칭 빌라. 다가구 다세대 단독 등등등. 네, 뭐 주택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하여튼 빌라 뭐 이런 등등등 지으면 우리가 왕창 사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정부의 하여튼 뭐 공급 대책 중에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혹은 뭐 고민할 거리는 없는지 장순원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불만 있으십니까? 나 이거 하기 싫었는데. 예? 우리의 궁금함은 네. 불만 없습니다. LH가 네. 이제 앞으로 비아파트를 서울 수도권에서 열심히 사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1번. 지금도 사들이는 정책이 있는데 네. 지금도 안 사들이고 못 사들이고 있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던데 네. 지금까지는 왜 안 사고 있다가 앞으로는 무슨 수가 나서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다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래도 많이 사들이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든 에이 말로만 저러고 또 안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든 일단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8월 말 기준으로 그 신축 매입 임대 약정을 이제 신청한 데가 10만 3천 호 정도가 된다고 해요. 평소에 한 4배 정도인데 확실하게 신청은 엄청 많이 늘었다. 심청 엄청 많이 한다. 네. 많이 하고 있다. 예. 근데 작년까지는 별로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일단 이게 이제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게 이제 LH가 얼마를 쳐줄지 보고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거든요. 예. LH가 이제 신청한 사람들의 그 신청서를 보고 이 가격 이 집은 호당 4억, 뭐 4억 이렇게 쳐주겠다. 그 이제 사업자가 받아들이면 이제 사업이 굴러가는 구조인데 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수익률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대신 LH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매입해 주니까 뭐 한 자릿수 수익률이라도 꾸준히 이제 적정한 이윤을 보고 이제 이걸 트라이하는 사업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왜 작년에는 많지 않았느냐? 이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2년 동안.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비용이 한 2배 정도 올랐고 건축비도 한 1.5배 올랐어. 근데 이제 땅값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땅을 찾아서 땅에 지어진 건물이 있으면 그걸 헐고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제 신축 매입 임대를 공급하는 업자들인데 네. 땅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가 힘든 구조였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였다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LH가 여기다가 매입 임대 상한가를 걸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역별로 유형별로 뭐 서울에서 원룸 가격은 3억 이상은 절대 안 쳐줍니다. 이런 이제 상한선을 걸어놨거든요. 예. 그렇게 치면 내가 이제 사업비를 들였어요. 한 뭐 2.9억이나 3억을 들였는데 3억만 해준다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비보다 안 나오니까. 예. 그 이런 이제 걸림돌이 제약들이 많았었던 거죠. 작년까지는. 작년만 그랬어요? 아니면 재작년? 그게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올해 2월에 이제 사라졌어요. 1년 달랑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딸랑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가뜩이나 수익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상한제를 걸어 놓으니까 트라이하는 사람이 없어서 요거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제가 정리해 놓은 표하고는 좀 상관 많이 하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1년, 22년에도 좀 많이 줄긴 했는데 23년에 뭐 급격히 줄어서 한 4,000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신청한 게. 예. 이게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사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건축비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신청을 해도 이걸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올해 2월에 이제 이게 없어졌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사비 연동제라는 게 올해 이제 도입됐는데 예. 기존까지는 이제 뭐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감정을 받는데 감정 평가사들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제 감정 받는 가격이 정해지죠. 예. 근데 이제 아까처럼 빌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적정가를 받기가 힘든 구조인데 이제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잠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사비에 따라서 가격을 쳐준다. 네, 그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 거를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그냥 감정 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감정 평가를 2번에 걸쳐서 함으로써 이제 가격을 정해주는데 보통 비교 거래 사례법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할지를 정하는데 예. 이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건 어떻게 정하냐면은 토지는 감정가로 하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짓겠다고 도면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도면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이제 그 빌라의 가격을 책정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하겠다고 2월 달에 천명을 했고 이게 이제 여러 종전에는 이렇게 안 하다가 종전에 안 했죠. 이제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아직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약정이 된 건 없는데 올해 들어온 것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물가라든지 건설비 이제 자재를 어떤 걸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투입한 거 플러스 적정 이윤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크게 보면 2가지 정도가 달라진 거죠. 첫 번째가 상한제가 없어졌다. 작년에 도입됐던. 예. 상한제는 가격 상한제였어요. 가격 상한제. 얼마였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치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원룸 같은 서울의 원룸은 뭐 호당 3억 원 이상은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캡을 씌워놓은 거였죠. 아니, 살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살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게다가 작년 몇 월인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수유동에 칸타빌이라고 그게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12에서 24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12% 정도 할인 매입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같은 평형은 아닌데 그 시행사에서 이 아파트는 뭐 15% 이상 이제 할인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LH가 너무 비싸게 매입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LH를 마구 그러니까 때렸거든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구축 매입이었는데 기축 매입이었는데 신축 매입 이 사업도 상당히 위축됐던 거죠. 이거 적정한 가격보다 높게 샀다고 이제 우리가 두드러 맞는 거 아니냐? 안 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샀다가 위축되니까 안 사고 말지 이런 스탠스로 가다 보니까 아까 그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신축 매입 임대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게 이제 여파가 올 초까지 이제 유지가 됐는데 올해 이제 LH가 지금 LH랑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신축 매입 목표가 5만 7천 채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한 게 뭐 1,100몇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 3%도 안 되죠 목표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거의 5만 몇천 호를 이제 사들여야지 올해 목표치를 채우고 또 내년에도 5만 7천 호를 매입해야지 이제 정부가 제시한 11만 호 플러스 알파의 신축 매입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하여튼 가격을 좀 잘 쳐주겠다. 가격을 잘 추어주겠다기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입 임대 사업자라는 게 큰 수익률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 토지는 감정 평가 가격을 인정해주고 공사비는 이제 니네가 얼마 투자했어 내가 계산기 두드려 설계도 봤더니 보고 할게. 서류랑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뭐 한 얼마 정도 나오겠네. 그럼 거기에 약간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면 니네 이 정도만 주면 망하진 않겠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정한 수준의 이윤 정도를 보장하는 내가 거죠. 땅이 있거나 네. 빌라를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파는 게 괜찮은 겁니까? 파는 게 괜찮은 선택이에요? 파라는 게 괜찮기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아파트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뭐 5만 호 정도가 이제 준공이 되거나 뭐 하는데 이게 평소 물량의 뭐 한 30-40%도 안 될 만큼 시장이 지금 다 죽은 상태거든요. 예. 이분들은 여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LH가 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 아니면 그걸 소화할 데가 없어요. 소화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도 늘려야 되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죽었으니 이 신축 매입을 통해서 빌라라든지 뭐 비아파트 시장을 조금 살려보겠다는 건데 LH 입장에서도 LH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이거 공급하려고 해도 뭐 땅 사고 뭐 인허가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뭐 적어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빨리 하면 뭐 한 6-7년에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신축 매입은 이제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거의 한 빠르면 2년 안에 올해 도장을 찍은 매입
이걸 사업을 하기 도장을 찍으면 빠르면 내년에 준공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주택 공급을 빠른 시기에 소위 또 서울 시내에서 그러니까 주요 도심 시내에서 하니까 좋은 입지에 적정한 품질을 가진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공급하기 쉬운 대책이다 보니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거 사업 안 하겠다 거의 이런 스탠스에서 진짜 올해는 이걸 빨리빨리 공급하려면 최소한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서 업자들을 살려줘야지 이게 공급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스탠스로 좀 바뀌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여튼 부동산 공급을 빨리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LH가 뭐 빌라나 등등 이런 걸 지어주면 내가 왕창 사줄게요. 그래서 그걸로 임대도 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은.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잘 안 되다가 지금 LH는 무제한 우리가 사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안정될 때까지 계속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말씀하신 거는 설계도를 보고 뭐 감정평가하고 적정 이윤 보셔서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빨리빨리 사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쓸 거다? LH는 다소 좀 후하게라도 주더라도 일단 빨리 사는 게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빌라 사업자 제값보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바가지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는 게 목적인 사람한테 어떻게 싸게 팔면 바보지.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빌라 사업자들 이게 웬 똑이냐. 지금 빨리 지어서 빨리 납품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는 혹시 아닌가. 글쎄요, 이게 뭐 LH가 이 사업 하루 이틀 한 건 아닌데 본인들이 그 비싸게 그러니까 뭐 시장 가격보다 많이 비싸게 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그 논란을 의식해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외부 감정평가기관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쓰고 뭐 그걸 또 제3의 기관에서 뭐 공사비를 검증하고 뭐 이런 단계를 두긴 뒀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막 예전에 아예 안 살 때보다 가격을 좀 높게 쳐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보면 바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LH 자체가 그렇게 바가지 쓸 조직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는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의 걱정은 나라 돈 LH 돈으로 바가지 쓸까봐 또 걱정이지만 그렇게 물으면 바가지는 안 쓸 겁니다. 싸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바가지 안 쓰고 싸게 살려고 아슬아슬하게 마진을 조절하면 11만 호를 언제 사요? 업자들 중에는 분명히 짓다가 건축비 올라갈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짓자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버퍼가 있어야 그래야 당연히 마진도 이 정도 있어야 너도 나도 달려들죠. 그러니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든가 그게 합리적이든가 아니에요. 저는 11만 원 공급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제값 주고 살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나라 돈 헛돌이 안 씁니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어딨냐는 거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요즘 수용성이 높아졌어. 야, 이게 이제 전략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LH 입장에서는 둘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는 게 답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여쭤봤더니 한 10개를 신청하면 하나 정도 받아줄 거라고 하나 정도 받아줬다고 해요. 그 말이 매우 깐깐하고 이제 그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10만 3천 호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 6만 5천 가구고 한 3만 호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제 붙긴 붙었죠. 서류 커트라인을 통과했다. 이 서류 커트라인 통과한 것 중에 게 지금 벌써 한 3만 3천 건 정도 가까이 되고요. 서류 심사까지 다 통과해서 지금 매입 약정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한 2만 4천 가구 정도 되니까. 아, 그래요? 꽤 벌써 2만 가구나. 2만 4천 가구나 통과했으니까 과거에 그 엄격하고 깐깐하고 조금 줬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죠. 그렇네요. 이게 근데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아니 이렇게 널널하게 심의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렸냐 한 40%는 왜 떨어뜨렸냐 여쭤보니까 예.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입지 여건이 맞지 않거나 소류가 좀 부족해서 이게 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입지 여건이라는 게 진짜 좀 시내 거주 뭐 직주 근접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좀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신축 매입 임대주택도 뭐 일반 매입 임대가 있고 청년 뭐 신혼 고령자 다자녀 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네. 이게 LH가 매년 일정 지역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한대요. 그 지역에 이제 접수된 임대주택의 양, 그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임대주택의 공실률, 그다음에 이제 1년 이내 그 지역에 공급될 어떤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유형이 필요하겠다. 이게 심의위원회를 가동해서 그런 유형을 선택하는데 예. 그런 정보를 이제 민간에게 공개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신혼 매입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예. 뭐 청년을 넣거나 다자녀를 넣거나 이러면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핀트가. 그러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 여기서 신혼이 필요하면 신혼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신혼을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해줘야지. 신혼으로 지어주세요라고 해야지. 왜 숨기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맞춰보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자들도 이 사전에 그렇게 수요 조사한 데이터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 LH에서는 뭐 내부자 사정상 힘들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갑질하는 맛이구나. 와. 이게 니네가 내 마음을 알아봐 이랬는데 올해는 좀 스탠스가 바뀐 게 뭐 사인은 좀 준대요. 아, 이 지역에 청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설명에 하면 뭐 이런 식의 설명도 하신다고 아니,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왜? 우리가 여기 우리의 계획이 이 정도니까 이거 판단해서 지원하세요라고 해줘야지. 아니 그래야 지원이 많고 그 중에서 고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도 적당하고 괜찮고 입지 좋은 데로 고르는 거지. 많이 신청을 해야 그 중에서 고르죠. 그러니까요. 많이 신청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걸 오픈을 해야죠. 왜 안 그런지 저도 그거는 지금 취재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고 진짜 그보다 더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설계 도면을 매우 상세하게 제출을 해야 돼요. 요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설계 심사를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면적별로 주방 가구의 최소 길이, 뭐 거실 폭, 뭐 이런 것도 다 맞춰야 되고 여기 보시면 뭐 소파 자리는 얼마, 그다음에 책상 자리는 얼마, 세상에 저런 것까지 저렇게 냉장고는 얼마, 그다음에 뭐 보시면 뭐 마루기틀의 현관폭에 맞게 설치해야 돼. 깊이는 뭐 80mm로 한다. 그다음에 바닥 마감의 단차를 30m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꼼꼼한 것 부분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 설계 도면은 이걸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설계 도면 만드는데도 이게 뭐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뭐 억 단위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를 설계 도면을 이제 대충 뭐 싼 데에 맡기거나 혹은 이게 경험이 없는 데 맡기면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서류 컷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어떡하냐 저거. 진짜 저건 약간 공무원식 마인드인 것 같네요. 근데 저런 거 없으면 규격에 안 맞는 거를 막 헐값에 지으려고 할 테니까 안 맞춰야 되는데 요즘에는 걸레 바지 같은 거 안 만들거든요. 인테리어 하러 가면. 근데 저기는 걸레 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걸레 바지가 존재하는 있어야죠. 앞으로 저거 바꿀 수도 없고 이제 짓고 나면 완공은 2020몇 년에 됐는데 왜 자꾸 90년대 느낌이 들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신청도 많이 하고 어쨌든 잘리는 컷 당하는 뭐 신청자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하여튼 좀 늘긴 늘겠군요. 지금 이런저런 임대주택들이 LH가 뭐 기본적인 사들이는 스탠스가 이제 좀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니까 확실한 스탠스이기도 하고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컷 통과한 그 통과율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니까 아무래도 뭐 공급은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뭐 사실은 지켜봐야죠. 이걸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그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사도록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가격 깎을 거 깎고 디자인 다 트렌드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들이 사는 거는 그렇게 맞고 그걸 결국 아무도 안 지으니까 LH가 돈 들어서 들고 살면서 1년에 10만 호를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걸레바지만 반드시 만들게 하고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지금 요즘은 빌라는 뭐 겁나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뭐 그래도 LH가 보증한다고 하면 뭐 빌라는 이제 사기 때문에 이제 망했잖아요. 이 민간 시장에서 거의 지금 그거를 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빌라 사기 불안감이요?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100번 얘기했잖아요. 빌라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빌라 사기는 전세는 3억인데 빌라 값이 2억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빌라 사기가 되지. 왜 전세 3억에는 들어가는 빌라를 왜 2억에는 사지도 않을까요? 그 이유는 빌라를 샀다가는 청약 가점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빌라 사면 다시는 청약 못하고 1주택자가 빌라 사면 다주택자라고 욕먹고 그럼 누가 사요? 누가 사요? 그거를.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빌라 값이 안 오르지? 그러고 있으니까 오르는 게 이상하죠. 이번에 조금 늘려놨잖아요. 무주택자의 기준을 5억까지? 5억이랑 85제곱미터를 해놨는데 그 공시 가격 5억 안 되는 것만 그럼 4억짜리 빌라 샀다가 공시 가격이 5억 5천이 되면 그 빌라를 누구한테 팝니까? 집 있는 사람도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은 5억 넘는 빌라니까 나 못 사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빌라 가격 5억 상한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놓고 빌라가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참, 빌라가 문제긴 문제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빌라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공급이 좀 많아지긴 할 텐데 모르겠네. 네. 장순호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빌라 깜짝 놀라는 표정을. 저요? 제가요? 왜요? 죄송합니다. 제가 빌라 안 지었는데요. 갑자기 물어봤어. 자, 보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좀 알겠습니다. LH가 이번에는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로만 이러다 못 살 것 같아요. 많이 살 것 같아요. 살 이제.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은데 그럼 많이 지어진다는 뜻이네요, 빌라가. 그렇겠죠. 기존에 노후된 빌라들 허물고 다시 새 빌라 짓는 거죠. 혹은 뭐 단독주택을 물고 단독주택 허물고 다시 짓거나 뭐 나대지에 짓거나 뭐 근데 나대지나 단독주택은 별로 없잖아요, 서울에. 사실 별로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장순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